장사는 자리가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상권 분석과 또 입지 선정, 창업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어디에 가게를 여는지가 창업 성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창업자들의 최대 고민인 더 좋은 상권과 입지를 찾기 위한 방법과 노하우, 창업통TV 김상훈 대표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야, 이 참 갈수록 장사하기 어렵다 하지만 또 이게 막상 이 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제2의 인생 또 창업, 퇴직 이후 이런 것 쪽인데 대표님 이게 아이템도 아이템이지만 진짜 이 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디? 사실. 네, 요즘 보면 그 아이템 찾아 산말리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아이템 찾아 산말리. 사실은 그 빅아이템을 찾는다고 해도 어느 동네, 어느 입지, 어떤 골목, 어떤 점포에서 오픈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아이템보다 상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상권이다, 뭐 상권 분석이다 그러면 단어 자체가 상당히 좀 무거운 키워드라서 야 이거 뭐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닌가 예. 이러는데 사실 2000년 이후 요즘 보면 상권 분석은 이제 창업자들도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될 이런 상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권 그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어떻게 보면 아이템이 나무라고 한다면 그 나무들이 모여있는 숲, 이게 상권인데요. 수요층별로 본다면 뭐 남자가 많은 상권, 여자가 많은 상권, 아니면 뭐 대학생이 많은 상권, 그러면 전국에 350개 대학가 상권도 있고요. 뭐 주택가, 주민층이 모이는 뭐 이런 주택가 상권, 아니면 뭐 직장인들이 많은 이런 상암동 같은 이런 오피스 상권도 있고요. 예. 뭐 최근 코로나 시대 때는 이런 전국적인 이 서울 수도권 2,600만을 타깃으로 하는 관광지 상권 이런 것도 코로나 시대 같은 경우는 차량 이용객 대상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권 그러면 창업자 입장에서 다른 말로 상권 분석은 다름 아니라 수익성 분석이다. 네. 즉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 정도 벌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수치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빅데이터가 많이 오픈되면서 저는 이런 정부 자료나 이런 발표되는 빅데이터만 잘 봐도 상권 분석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상권을 지금 100개로 구분해서 이제 분석한 자료도 발간이 됐는데 월 매출 기준 최고 상권 어디였나요? 예, 이거 지금 코로나 시대 때 발표된 네. 데이터인데요. 요즘 뭐 빅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운용하는 이런 회사 중에서 SK텔레콤 지오비전 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100대 상권에서 1등하는 상권은 서울의 압구정 상권이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한 4천억 이상 올리는 상권이다 이렇게 됐고요. 2위 상권은 뭐 이런 청담이나 노원, 뭐 서울의 고속터미널 이런 상권들 쭉 이렇게 상위 상권으로 나와 있고요. 저는 유동인구 데이터도 상당히 많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이 모이는 상권은 어딘가 보면 역시 서울의 강남역 상권이었습니다. 강남역 북부, 남부 포함해서 하루에 한 86만 명이 모이는 상권이었고요. 예. 두 번째는 종강역이 한 51만 명, 지방상권 중에서는 부산의 국제시장, 자갈치 시장 일대가 한 51만 명, 뭐 서면이 47만 명, 뭐 성수역 46만 명, 인천 부평역 같은 경우도 46만 2천 명 정도로 모이는 이런 상권으로 발표돼서 저는 상권이 요즘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몰린다. 전국적으로 가장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매출이 많은 곳이 어디인지를 이렇게 속속들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도 참고하면서 내가 창업할 수 있는 상권 입지 점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당연히 상권이 뭐 활발하게 지금 형성돼 있고 빈 가게도 없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아닌 게 아니라 매출 증가율도 저 정도 되면은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임대료가 또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벌어서 임대료 내기도 빠듯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임대료 싼데 찾다가는 장사 자체가 안 되니까 예. 이런 분석이 필요한데요. 예.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그러면 매출이 증가한 쪽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요즘 최근에 빅데이터가 네. 우리나라 민간 소비에서 거의 뭐 80% 이상이 카드 데이터이기 때문에 카드. 속속들이 매출 데이터가 발표가 네.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였던 2021년과 그다음에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들어간 2022년 데이터를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그 코로나 때 어려웠던 상권들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빠르게 반등세가 있었고요. 1위는 서울의 가로수길, 2위는 홍대 입구, 3위는 뭐 압구정 로데오, 4위 노년역, 5위는 종로 3가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뭐 이런 교대나 역삼, 여의도, 잠실, 세내, 신림 같은 주로 서울 수도권 상권들이 코로나 시대 때 가장 어려웠는데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빠르게 이렇게 반등세로 매출이 코로나 시대보다 거의 상당 부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지금 보여주신 자료에서 제 눈길을 끄는 게 제일 위에가 가로수길인데 예. 뭐 저기는 뭐 유명한 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게 이제 2020년, 21년에서 22년, 재작년에서 21년에서 22년이고. 맞습니다. 근데 작년 가을쯤인가 갔을 때마다 좀 썰렁한 느낌인데 저는. 맞습니다. 가로수길 같은 네.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임대료 상한가가 이 비포 10년 동안 가장 많이 임대료가 올랐던 지역입니다. 예,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워낙 월세가 비싸다 보니까 월 임차료 대비 수익을 맞추지 못하는 창업자가 늘었고 네. 최근에는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지금 상권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곳입니다. 네. 지금 조금 이렇게 21년에서 22년으로 변한 데이터라는 것도 감안하시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올해 뜨는 상권 저는 이게 궁금한데 혹시 따로 눈여겨보시는 상권 있으세요? 예, 맞습니다. 올해 과연 어디가 뜰까? 네. 이거 정말 중요한 네. 데이터인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요즘 뜨는 상권은 각 지역별로 뭐 어떤 전체 뭐 경기도가 뜹니다. 서울시가 뜹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전국 지자체별로 요즘 혈안이 돼 있는 곳이 각 지역의 골목 살리기가 상당히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가로수길에서 지금 비롯된 전국의 로수길 상권이라고 있고요. 로수길. 예, 그렇죠. 뭐 가로수길, 세로수길, 뭐 샤로수길 뭐 이런 예. 그리고 전국의 리단길 상권도 있습니다. 아. 리다는 또 뭡니까? 예, 경리단길에서 비롯된 뭐 요즘 송리단길, 경주 가면 황리단길 아하. 이런 온갖 지자체에서 신세대 소비자 및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골목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곳이 지정된 곳들이 있거든요. 아마 이런 곳들이 아마 골목 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상당히 빠르게 상권의 상세력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창업자 입장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상권 어딘가 이 팁을 하나 드리면 저는 간단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이 10대, 20대 신세대가 모이는 상권인가 그렇지 않은 상권인가. 예. 예, 토요일, 일요일 날 거의 사람이 안 옵니다. 그럼 좋은 상권일 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주말에 신세대가 모이는 그리고 그 지역뿐만 아니라 외지 수요층이 몰려드는 곳이 창업하기도 좋고 뭐 상가 부동산을 산다든지 이런 투자하기도 좋은 상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뭐 대표님 설명을 들으면서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요. 예. 저 지난주에 투썸 플레이스 서울은 아닌데 예. 아니 최근에 나왔지 않습니까 뉴스가 20대보다 70대가 인구가 더 많다고. 예.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고객들 손님들이 제법 테이블을 채우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맞습니다. 노장파가 더 많은 거예요. 예. 젊은 사람들은 저 안에 구석에 들어가고 예, 모여 예. 있는데 이 굉장히 생소한 예. 그런 모습이라 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유망 상권도 좋은데 예. 이게 너무 비싸면은 예. 아닌 게 아니라 그 건물주 임대주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한테 적합한 상권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선 그래서 저는 노하우를 좀 적합 상권도 중요하고 네. 요즘 피해야 될 상권도 있다. 피해야 저는 이런 될 좀 말씀드리고 상권. 싶은데 네. 특히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피해야 할 상권이 사실은 상가 분양가 거품으로 인해서 상가 분양가가 높다는 것은 임대료가 높아졌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창업자들이 수지 타산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요즘 공실이 많은 상권 정말 많거든요. 네. 공실 예, 많은. 네. 비어 있는 점포가 많은 상권. 이건 정말 피해야 될, 정말 조심해야 될 상권이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 상권 분석.
맞습니다. 요즘 상권 분석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는 90년대부터 상권 분석을 했는데요. 항상 이 동네에 어떤 가게를 오픈하면 얼마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는데 요즘 매출 데이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아이디 비번만 입력하며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수상공인 시장진흥공사 내에서 서비스하는 상권 분석 프로그램이 무료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권 분석 프로그램을 꼭 좀 확인하셔서 직접 여기에 들어가서 야 우리 동네에 어떤 아이템이 평균 매출액이 얼마 정도 올리는지 이거 좀 꼭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상권 분석 시스템 이용 가능한 방법 좀 알려주시고 어떻게 예, 하면 어렵지 좋을지. 않습니다. 예. 일단 여기는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게 무료. 포털 사이트에서 상권 분석 시스템 이렇게만 딱 입력을 네. 하면 상권 분석 시스템. 예, 상권 정보 이게 딱 뜨거든요. 네. 그거를 클릭해서 간단하게 아이디 비번만 입력하면 무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간단 분석, 상세 분석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꼭 상세 분석 프로그램을 씁니다. 그래서 네. 상세 상세 분석을 통해서 최근에 요즘 주요 업종별로 이 동네가 얼마 정도 매출 데이터부터 그다음에 어떤 가게가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시기별로 이렇게 가게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이런 거 볼 수 있기 때문에 상권 분석 시스템에 접속하면 된다.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매출이 이제 아마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제일 관심 사항인데 예. 일단 뭐 매출이 나와줘야 거기서 이건 뭐 떼고 해서 가져갈 게 생기는데 맞습니다. 요 매출 분석 데이터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습니까? 예, 이 매출 분석 데이터가 아주 재미났는데요. 네. 매출 분석 데이터가 지금 최근 들어서 제가 여기 지금 방송국에 있는 상암동에 예. 커피집이 몇 개인가 제가 상권 분석 데이터로 한번 돌려봤거든요. 예. 그러면 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 저 역에서부터 이 방송국이 있는 요 상암동 일대 상권에 예. 커피집이 무려 한 160개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에 보면 160개가 작년 1년 전에는 한 170개에서 조금 좀 줄어든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 데이터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월별 평균 데이터가 있고요. 네. 2023년 3개월 전 평균 데이터가 한 거의 1,6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매출 건수도 나옵니다. 네. 1,600이 2,300건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1,600만 원을 2,300으로 나누면 야 1인 평균 올리는 커피집에서 데이터가 한 7,000원 정도 쓰는구나 이거 알 수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1,600에서 많이 올릴 때는 한 1,700, 800의 평균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성수기가 언제인지 비수기가 언제인지 이런 예. 것도 알 수 있고요. 요일별 데이터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주말 매출은 평일 매출은 이것도 알 수 있고요. 만약에 가장 낮은 요일 같은 경우를 휴일로 설정할 필요다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네네. 시간대별 매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아침 새벽 시간, 뭐 점심 시간, 저녁 시간에 이런 매출액 데이터니까 어떤지를 보면서 창업자 입장에서는 경영 전략도 짜고 마케팅도 이렇게 매출 데이터를 보면서 타깃 마케팅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